우리가 같이 돌아보아야 될 인물은 조봉암 선생인데요. 이제 조봉암 선생의 얘기를 듣고 시를 읽어야 또 가슴이 져요. 이 조봉암 선생은 원래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가이긴 하지만은 그 당시에 일제시대 때는 독립운동이 지식인들이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지식인 중에 하나는 사회주의 사상. 왜 사회주의 사상이 독립운동가 중에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이 한 70%입니다. 왜 70%가 되냐면 사회주의 사상은 공산주의하고는 좀 다른 맥락은 있어요. 우리나라는 군주 제도에서 약 10%의 양반과 90%의 백민 이하의 민중이 10%의 권력에다가 충성하고 그들의 리더십에 따라갔던 구조예요. 그 구조 속에서 느닷없이 일제의 식민지가 되었죠. 힘이 약한 그 민중들은 그대로 그 고통을 그대로 답습했어요. 일본은 마치 이제는 조선도 남녀 차별 있고 계급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대로 계급의 질서는 유지돼서 대처됐을 뿐이에요. 일본에 충성한 사람들이 상위 계급이 되고 일본에 충성하지 않는 사람은 하위 계급이 되는. 그렇기 때문에 이 해방이라는 관점은 어떤 거냐면 더 이상 차별받지 않는 권력을 가진 사람과 부를 가진 사람이 권력과 정치 권력과 부를 다 가지지 않는 사회가 사회주의 국가거든요. 그래서 모든 생산되는 모든 물산은 온 백성이 나눠 가져가야 된다. 그런 이제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사회주의 사상인데 이 사회주의 계열의 운동을 했던 사람 중에 이분이 이제 조봉암 선생님도 그 당시에 그렇게 독립운동을 했고 그 당시에는 공산당이란 말이 요즘에 우리나라를 보면은 그냥 뭐 진보당, 정의당, 민주당처럼 그런 일반적인 약간 야성이 강한 당의 이름일 뿐이에요. 그냥 정치 색깔일 뿐인데 이승만이라는 을 중심으로 하는 민족 부르주아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서구에서 공부를 한 사람들이에요. 서구에서 공부한 사람들은 소위 자본시장, 자본주의의 어떤 경제체제가 좋아요. 왜냐면 자본주의 경제체제라는 거는 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람이 경제적인 양상을 계속해서 그 열매를 나눠 가져가자 이 주의거든요. 그래서 능력 있는 놈이 돈 벌어서 나눠라 이거죠.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이 많이 가져가야 열심히 일할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논리가 이른바 자본주의 논리고 시장경제 논리인데 이제 거기에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는 그런 자유민주주의, 소위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시장경제주의고 시장경제를 다른 말로 하면 자본주의예요. 그러니까 돈이 모든 질서를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 조봉암 선생이 일제시대 때부터 조국이 해방이 되면은 그런 사회주의 국가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조선공산당 운동을 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해방이 되고 조선공산 남쪽의 남로당의 대빵이 누구예요? 박헌영이죠. 박헌영이하고 서로 협력해서 조선공산당을 세우고 같이 김일성이하고 만났는데 이 박헌영이가 안 맞아. 박헌영이하고 이게 안 맞아서 결국 그 조선공산당 설립을 창건을 하는데 실패를 합니다. 그 대신에 어디로 가냐면은 이제 중간지대죠. 중간지대 건준위로 건국준비위원회로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거기서 같이 해방된 조국에서 새로운 조국을 건설하는 데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참여를 해서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이제 공산주의를 버리겠다 선언을 합니다. 버리겠다 선언을 하고 이승만하고 손을 잡습니다. 손을 잡고 건국을 한국 이제 단독 정부를 수립을 해요. 그리고 제헌의회 의원이 됩니다. 되고 심지어 부의장이 돼요. 그러나 이 사람은 자기 정치적인 신념과 양심이 있기 때문에 이승만이 밑으로는 못 들어간다. 내가 같이 건국을 준비를 하겠지만은 내가 이승만이 밑으로는 못 들어간다. 그래서 자기는 야당 몫으로서 제헌의회 의원이 되고 부의장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3년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가 다시 나오는 거죠.
의회에서 대통령 선거를 이승만을 국회의장이 했던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뽑죠. 네. 그렇게 뽑았던 대통령은 이제 직선제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바뀌었을 때 이 조봉암이 대선에 출마 선언을 합니다. 이 사람이 독립투쟁을 한 혁혁한 공이 있다는 것은 이승만 정부도 알고 모든 독립투사들이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냐면 이승만 대통령 그런지 누가 그런지 알 수 없지만 이 사람을 결국 빨갱이로 몰아갑니다. 전향을 해서 같이 정부를 수립을 했고 재의회 의원도 했고 부의장도 했는 사람을 느닷없이 이 사람은 간첩이다. 간첩으로 몰아간 거예요. 이미 김일성으로부터 배척을 받았거든요. 김일성으로부터 배척을 받고 박헌영이하고도 동돌렸는 사람인데 빨갱이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느닷없이 소위 진보당 사건이라고 해서 이 진보당을 간첩 빨갱이당으로 만들어갑니다. 반역당으로. 그리고 자기의 정적인 조봉암을 아주 신속한 사형 집행으로 죽여요. 이분이 그 일제 정한 무장투쟁을 해외에서도 하고 상하이도 하고 해외에서도 하고 국내에 와서도 하고 엄청나게 독립운동을 하고 투쟁을 했는 사람인데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빨갱이가 되었잖아요. 이승만이가 끝나고 난 다음에 잠깐 장면이가 있다가 다시 5.16 쿠데타로 박정희가 정권을 잡았죠. 박정희가 옛날에 어디 출신이에요? 남로당 출신이죠. 네. 여성 반론 사건의 핵심 참모입니다. 박정희가. 그런데 그런 과거에 있었던 거를 백선엽 씨가 이 사람을 건져줘요. 왜냐? 백선엽과 박정희는 만주 군관학교 일제시대 때 그 같이 동기예요. 그래서 박정희가 남로당 출신이라는 걸로 해서 죽게 되었는데, 왜냐면 박정희 형이 남로당 간부예요. 그 남로당에 같이 있었던 사람이 조봉암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이 박정희가 정권을 잡아서 이 사람이 죽었으면 이 사람이 독립운동을 했던 거를 길어서 이 사람을 독립지사로 길어줘야 되잖아. 안 길어줍니다. 왜냐? 빨갱이였다. 왜? 자기도 빨갱이였는데 과거에. 그러고 나서 그러면 그 다음 정권 잡은 사람은 누구예요? 저 또한이잖아. 역시 안 됩니다. 그럼 누가 지금 독립지사를 했을까요? 아무도 안 합니다. 이 사람이 목숨을 걸고 독립투쟁을 해서 수없이 싸움을 했는데 아무도 이 사람을 독립지사로 기리질 않아요. 전향했다는데도. 왜 그러냐? 이승만의 정적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빨갱이라는 그 올가미를 씌우면 그냥 죽을 때까지 빨갱이. 죽고 나서도 빨갱인 거. 그래서 2011년대 재심 재판에서 이분이 무죄가 나왔어요. 그 진보당 사건이 가짜라는 거예요. 조작한 사건이라는 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정부는 이 사람을 독립지사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빨갱이 집에서 민족에 어떤 피해를 준 적이 없는데. 그렇잖아요. 뭐 한국전쟁에 참전을 해가지고 빨갱이 편을 들었어요. 뭐 했어요? 그때 이미 우리나라에 말하자면 저건데, 의원인데. 그래서 이분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던졌고, 그 당시에 사회주의라는 것은 평등의 나라를 가기 위한 그냥 이념의 하나로서 자기 신이 선택했던 것 뿐인데, 그렇다고 김일성하고 합작을 한 것도 아니고, 그 옛날에 공산당 운동을 한번 했다는 그 딱지 하나로 이 사람을 그냥 죽음으로 몰아가고, 그냥 사형을 바로 집행을 했어요. 너무 억울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나라 정부 설립을 위해서 자신의 사상까지도 후순위로 밀어넣은 사람인데 자기의 정적이 된다는 이유로 사형을 가짜 사건을 만들어서 사형을 당한 이 조방원 선생님. 자, 이거를 우리 선생님이 이제 읽어주시죠. 앞에 다 읽어요? 네네. 네. 개임시 9 조봉암
최상근. 김인현 꽃피는 봄날 섬마을 강암내 시장에서 마을마다 온몸을 던져 3일 만세 운동을 주도하던 21살 조봉암은 독립투사가 되어 있었고 서대문 형무소에서 복역하고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 우리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뼈저리게 알게 된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심정으로 동경으로 건너가 엿장수를 하면서 번 돈으로 공부를 하면서 죽사는 대한민국이 독립해서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고루 잘 사는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결심한다. 상해로 건너가 조선 독립운동 조직을 결성하던 죽사는 일본 경찰들에게 쫓기다 체포되어 징역 7년형을 받고 신의주 감방에서 고문과 동상으로 손가락 7개를 잃는다. 해방이 되고 공산주의와 완전히 결별한 죽사는 우리 한국의 청년들 대부분이 3.1 혁명 이후 한국 독립을 위한 사회주의자가 되고 한국 독립을 위한 공산주의자였습니다. 한국 민족을 버리고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를 생각한 일은 없습니다.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외치며 새 정치를 펼친다. 대지주에게 모여있던 토지를 실제 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 분배하는 농지개혁법을 만든 죽산 조봉암을 이승만은 진보당을 창당하려 했다는 정치적 이유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엮어 서대문 형무소 사형대에 세운다. 나는 공산당도 아니고 간첩도 아니오. 책임정치, 수탈 없는 경제, 평화 통일, 이 세 가지를 주장한 죄밖에 없소. 죽산이 형장에 있을로 사라진 뒤부터 큰 소리로 우는 새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지만 서대문 형무소에서 그 새를 보았다는 사람은 없고 경무관들과 징역군들에게 전설처럼 전해지는 이유를 사형 집행장 앞 통곡의 미루나무는 알고 있다. 죽산이 억울하게 죽어 환생한 죽산조라고. 네, 아유, 감사해요. 네, 이 우리나라 독립지사들 중에 이렇게 아직도 그 반공 이데올로기, 여러분 이데올로기는 허구예요, 허구. 그 소위 자유민주주의라는 것도 허구고요. 공산주의도 허구입니다. 그 실체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뭐가 문제냐면은 인간의 문제예요. 사상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인간을 얼마나 핍박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는가. 그 인간의 잘못된 탐욕이 빚어낸 그 사상의 그런 도구가 된 거죠. 마치 유교가 조상들한테 제사 지내는 게 유교인 것처럼 왜곡된 것처럼 무슨 공산주의 하면 빨갱이 개불되고 자본주의 하면 마치 돈에 쩌든 사람이 되는 그런 건 없어요. 인간 사는 사회. 여러분, 북한이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사회주의 국가인데 그 나라가 정말 평등해졌을까요? 결국은 그 나라의 권력을 잡는 사람, 한일 투쟁을 해서 강복기에 권력을 잡은 사람들 중심으로 새로 계층이 잡혔을 뿐이에요. 인간이 사는 곳에는 완전한 제도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그 사람의 공과 가가 있을 텐데 자기한테 불리하면 없는 과도 만들어서 죽여버리는 이 정치 문화, 이것이 오늘날에 우리가 진정한 독립지사마저도 우리가 못 기리는
그런 슬픈 그런 현상이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언젠가 이분이 독립지사가 돼서 독립기념관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 아니 3일 만세 때 그 찌라시 하나 들고 가는 것도 그 독립지사라고 인정해 주는데 세상에 이 말이 됩니까? 너무 억울한 거죠.